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박수종입니다. 1월 31일 1월달 마지막 날 수요일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주한미 대사가 공석인 게 얼마 동안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마크 리퍼트 대사가 지난해 1월 미국으로 기임했는데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첫 연두교서 발표가 있었죠. 인프라 사업에 1조 달러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밝혔는데요. 오늘 연설 자체를 전부 저도 들었습니다만 마치 미국의 힘을 강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조기와 애국가를 미국 자유의 신상과 드림랜드다, 이 꿈의 나라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건 무리가 있었지 않나 싶은데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한미동맹 관계와 대북 정책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주한미 대사의 임명을 취소했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왜냐고요? 잠시 2부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어제 임시국회 첫날 14개월 동안 방치되었던 소방 관련 법안이 4시간 만에 통과됐습니다. 뜨거워한 거죠. 그런가요? 4시간 만에 통과될 수 있는 법안이 제천과 밀양 화재 참사 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나서야 통과됐다는 게 참 씁쓸합니다. 일부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연두교서 발표했죠. 신년 국정연설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지 2부에서 아산정책연구원의 차두현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청취해 주시고요. 수요일 3부와 4부는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도 시간 있죠. 바른정당 창당 1주년과 여검사 폭로로 드러난 검찰의 민낯과 젠더폭력, 성폭력을 주제로 해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장경태 수석부위원장 그리고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문제는 1년 넘게 방치되었던 소방법이 속전속결로 통과되었다. 그렇다면 1년 전에 소방법을 개정했다면 화재 사건이 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도 가능하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임시국회가 어제부터 열렸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여쭙었는데 우리 표창원 의원께 생각하시기에 1년 전에 만약에 이 소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제천 밀양 화재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을 것으로 보고요. 예. 이번에 통과된 3가지 법안은 우선은 소방차 진입의 방해 요소가 되는 네. 그 불법 주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소방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절대적 주차 금지 구역으로 선정을 하고 네. 또 방염 처리 업자에 대해서 국가가 자격을 검증하도록 하는 것 등인데요. 예. 제천이나 밀양이나 어떤 정기적인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을 하고, 예. 단연 물질이 아니라 스티로폼 같은 가연성 물질들이 단열재로 사용되어서 연기가 너무 유독가스가 급격하게 퍼졌고요. 네. 방화문, 방화벽 등이 설치되지 않거나 열려 있었고, 비상구 등의 시설들은 오히려 어디 있는지도 감춰져 있고, 네. 이러한 요소들, 거의 다 이제 소방 인력 부족하고, 이런 예. 부분들은 이번 3가지 법안으로는 전혀 해소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예. 이번 제천하고 밀양 화재 사건으로 혹시 이번 개정안 발의에, 첨가되지 못했던, 그러니까 포함되지 못했던 내용이 있다면 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핵심은 건축법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예. 어떤 상태든 사람이 방화를 할 수도 그렇죠. 있고 정기적인 문제라든지 실화든지 그러면 네. 그 이후에 이 화재가 참사로 번지지 않게끔 하려면 이 단열재의 그 난연성이 가장 문제인데요. 예. 관건인데 건축법이 그 핵심이거든요. 예. 근데 그 건축법은 만약에 이제 소급 적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예. 과거에 오래된 낙후된 건물들 예. 엄청난 비용을 이제 시설주, 건물주들이 부담해야 되는 사안이라서 네. 어렵고요. 네. 개정이 되면 이후에 신축 건물에만 규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참 어렵고 그다음에 네. 또 이제 소방 같은 경우는 인력 지원 추진을 하고 있지만 갑자기 늘어나기는 힘들고요. 네.
아울러 그 주차 문제도 이번에는 이제 밀양 같은 경우는 3분 만에 현장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적용되진 않지만 네. 도심의 밀집 지역 같은 경우 그렇지 않고 또 네. 중소병원 같은 경우는 현재 불법 중개축이라든지 또는 이제 환자들에 대한 대피가 어렵도록 만들어 놓은 예. 비상구를 오히려 수술실로 활용하는 것도 발견됐고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관련 법들, 보건의료 관련 법들이라든지 병원 관련 법들 네. 다양한 문제들이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예, 예. 그거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죠.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번에 이제 이런 사고가 나면서 본질적인 문제도 당연히 이 국회 차원에서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네.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건축물 관계된 법안 내용들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네.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본질적인 내용을 따져야 되는데 기존의 필로티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원 시설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이런 문제를 빨리 파악하고 통계로 잡아내어서 이거를 사전에 미리 점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예산 사용이나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되는 모양이죠? 네, 그건 이제 집행의 문제라서요. 예. 각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알아서들 했었어야 하는데 예. 지방자치단체들도 뭐 재정 자립도가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할 일은 예. 많고 예. 뭐 이러다 보니까 예. 요소요소의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고요. 예. 이 부분을 중앙에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가 잘하는지를 점검하고 예. 잘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어떤 정책은 마련은 됐는데 네. 이 올해에 비로소 마련된 거라서 예.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예산 관련 부분들은 지난번 예산안 통과 시 보셨겠지만 네. 사실 안전을 증대시키기 위한 국가의 소요 예산을 책정하면 이건 삭감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서요. 네. 또 전국 단위로 모든 노후 건물, 낙후 건물, 중소형 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하고 방화문 설치하는 걸 국가에서 재정전을 한다 그러면 그 네. 예산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건축법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그것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이 좀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네, 우선 중앙정부에서는 일률적으로 기준에 따라서 강제 규정을 만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지난번 건축법의 논란은 6층 이상 혹은 뭐 3,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네. 불연 혹은 난연성 단열재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논란 끝에 통과가 됐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2010년 말에 통과되는 바람에 그 이전 신축 건물들은 전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지자체는 지자체에서 이제 건축물 인허가를 해줄 수가 있는데 예. 이번 세종병원 같은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등 의무 설치 면적보다 약 11m 적게 준공을 한 겁니다. 예. 그때의 지자체는 이건 너무 꼼수다 편법이다라고 해서 네. 허가를 안 내줄 수가 그러니까요. 있지만 네 이게 또 지역의 의료 수요 등을 감안하고 어려운 여건들 감안하니까 또 허가를 내준 것 같고요. 네. 예. 그런 그 지자체와 중앙 간의 역할이 좀 나뉘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경찰이나 또 소방처가 할 일이 저는 많다고 보는 게 소위 말해서 우리 살아가는데 주변에 다양한 위험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인천만 하더라도 남동공단이 있고 서울만 하더라도 그 주변에 얼마나 공단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이제 그러면 맞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화학 물질이라든지 가스 문제라든지 또는 방사능 물질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위험 요소를 경찰에서 네. 좀 정보를 파악을 해서 행안부라든지 이런 중앙정부의 그런 정보를 일일이 점검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 행정안전부는 국가안전대진단을 긴급하게 하기로 했고요. 네. 경찰의 정보력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자체 이제 주변에 아시는 것들 신고하실 수 있는 시스템 예. 그리고 자기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경찰에서 그런 소방법 위반이나 건축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바로 행정관처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체제. 네. 이런 부분들을 오늘 국회에서 논의를 하긴 했거든요. 예. 그 트위터 같은 거 SNS를 이용하면 젊은 대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분들이 사시는 주변 지역에 트윗을 통해 가지고 어떤 위험물질이 있다, 어떤 지역이 있다 이런 내용을 충분히 정보 전달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요새는 뭐 국민 각자가 더 전문가시니까 네네. 전기 또는 뭐
토목 관련 예.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신 시민들께서 예. 주변에 위험 건물, 위험 또 위법 사실을 발견하시면 네. 바로바로 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도록 네. 그런 체제를 정부에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했고요. 예, 예. 아마 정부도 그 부분에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번 법안이 이제 참 어렵사리 참 1년 만에 통과됐다 그래서 저도 좀 그랬는데 이거 행정적으로 집행할 소방청 지금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든지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규제와 관련 법은 이제 소방청 소관이지만 실제 위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에서 주차 위반 그렇죠. 등을 단속을 하게 돼 있으니까요. 예. 협력체제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소방 인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구조와 진화, 구급만을 위해서 부족한데 그런 예방 차원의 단속 점검 그리고 상시적인 훈련, 뭐 이런 부분에 너무 부족합니다, 인력들이. 예, 예. 그 부분 계속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 주셨지만 이게 소방청 업무와 경찰청의 업무와 지자체의 업무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고 물론 뭐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는 좀 한 곳에 원스톱 쇼핑처럼 한 곳에 좀 집중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떻게 연구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국가는 이제 행안부의 종합상황실에서 또 재난안전본부에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요. 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라건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장 네. 혹은 그 밑에 있는 중앙소방본부장이든 누군가가 경찰까지도 포함된 그 자치단체 내에 있는 모든 공권력들이 협업체제로 비상 가동될 수 있고 네. 재난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이런 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왜 이게 네네. 그동안에 통과 안 되고 이렇게 질질 끌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은 국가경찰이고요. 예. 소방은 광역 단위에 놓여져 그렇군요. 있는 지방 조직이고 네. 자치단체는 사실 그런 재난안전 분야에 자신들의 전문 기관이라는 인식이 별로 없었고요. 네네.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제가 여쭤봤던 거기에 문제 본질이 있었군요. 서로 이게 너무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제천 참사 이후에 소방안전 관련 법안이 한 10건 정도 이렇게 마련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들도 조금 검토가 빠르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긴급하게 새롭게 소방안전 관련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 국회 시스템은 먼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부처의 의견을 받고 그리고 예. 법안 심사 소위에 올라오는데 예. 그동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방법 세 가지가 2016년 11월 또 2017년 3월까지 1년 넘게 그냥 잠자고만 있었거든요. 예, 예. 이 부분은 그 앞에 다른 무수한 법안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예. 이번에 저희들이 아마 많은 반성을 하면서 긴급하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것부터 네. 바로바로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예. 다른 이야기를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민정수석이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야기를 청와대에서 발표도 했지만, 네. 서지현 검사가 아주 용기 있는 행동으로 나서면서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이 검찰 네. 내부에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이 발족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표창원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면 올 것이 왔다라고 느꼈고요. 예. 저도 과거 경찰관 생활을 하고 일선에 있으면서 예. 경찰 내뿐만 아니라 직장 내 또 공무원 각 조직 내 군대 내의 그러한 소수자인 여성들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사건들을 많이 접했거든요. 네네. 피해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시고 신고만 하셨다 철회하시고 예. 그다음에 노출이 되면 주변에서 압력이라든지 회유 예.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하게 되면 불이익 받으시고 예. 이런 일들이 많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검찰 내에서도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서지현 검사께서 아주 용기 있게 공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는 정말 권력을 가진 지위가 높다는 자들이 어떤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예.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도구화하는 일들만은 좀 뿌리 뽑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표창원 의원께서도 그러시겠지만 방금 경찰 안에서도 이제 경찰대학도 여학생들을 뽑고 육군사관학교도 여학생을 뽑고 많은 곳에서 이제 여성들의 지위라든지 위상이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고 또 사회가
여성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존귀함을 인식하는 거는 분명히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죠? 네네, 많이 나아졌죠. 근데 예. 이제 저희들이 과거에 노회찬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부장적인 의식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성폭력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전에 그냥 네. 가까운 뭐 여동생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 그다음에 술이라고 하는 또 간접적인 물질에 의한 범죄, 이러다 보니까 조금 어릴 때부터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분명히 그런 세대 간의 인식 차는 존재를 하고요. 예. 특히 뭐 50대 저희들 세대 이전 네. 그 세대의 경우에는 사실상 변명으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딸 같으니까 뭐 네. 또는 뭐 손녀 같으니까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 행위들은 피해자에게는 명백한 성범죄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그런 그 성적인 침해 의식 없이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에게는 당연히 교육이 전제되어야만 인식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지금 뭐 언론이나 방송 등을 통해서 무수하게 사례 보고가 됐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도 그렇게 잘 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변명이라고 네. 보여지고 합리화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 그 직장 내에서든 조직 내에서든 그런 네. 행위들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 만드는 것, 처벌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승민 대표가 검찰 셀프 수사 되겠나? 이거 특검하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서지현 검사의 피해자의 뜻을 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검찰의 셀프 수사에 대한 비난과 의심은 많지만 이번 사건만큼은 검찰의 어떤 명예도 지키고 서지현 검사가 그렇게 공개함으로써 검찰 조직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또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우선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서둘러 빨리 나섰고 조희진 검사도 여성 검사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스스로가 정말 전수조사를 해서 검찰 내 성추행 문제를 밝혀낸다면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검찰 내에 이런 성폭력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지만 검찰 개혁의 본질이 이런 성폭력 문제로 뒤덮여지거나 바뀌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입으로 오겠습니다.